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 그러니까 디올백 수수 문제하고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한 수사 마무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조사할 경우에 소환 조사를 하느냐 서면 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조사 없이 그 사건을 끝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 기자들이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원석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팀이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을 늘 강조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거를 김건희 여사 소환 시사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는 꼭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작심을 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 앞에 나타난 건 아닙니다. 6시 반쯤에 이제 퇴근길에 기자들이 있으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한 거죠. 근데 이뿐만 아니고 어제 민주당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특검법, 이걸 술판 의혹을 비롯해서 이제 검찰이 조작했다. 제가 여러 차례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1심 선고에 신경을 쓰느냐? 그건 본인의 유무죄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오늘 4일이면 앞으로 사흘 남았습니다. 6월 7일 선고. 유죄가 나올 겁니다.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거는 이화영의 변호인도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왜? 부지사와 지사의 관계고, 이화영이 한 대북 송금이라는 것이 바로 이재명의 업무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재명의 방북, 또 이재명의 경기도가 북한과 벌였던 사업, 이것 때문에 쌍방울로부터 북한에 돈을 대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것이 유죄다. 그러면 이재명,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은 당연히 유죄죠. 이래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조작됐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최대한 검찰 수사를 흠집을 내자. 그러니까 이제 조작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걸 정치적 공방으로 만들어서 특검으로 가져가게 되면 또 특검 한동안 아마 특검 수사를 한다 만다 가지고 이제 얘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특검에서 이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면 검찰이, 그 혐의점이라는 건 검찰이 조작했다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국정조사로 넘어가고, 국정조사에서 또 제대로 안 밝혀지면, 밝혀질 리가 있나요? 조작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또 특별조사위로 넘어가고, 우리가 과거 세월호 조사 때 그런 걸 경험을 했었죠. 아마 그런 수순을 밟아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2027년 3월, 그리고 이제 경선에 들어가는 건 2026년 8월 이쯤 될 텐데, 7월 그쯤까지 계속 이거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유죄, 왜냐면 이번에 6월 7일 이화영이 유죄가 나오면 아마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재판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계속 조작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고 선고 안 나오게 할 테니까. 재판 지연. 그렇게 되면 이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거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했더니, 이화영 전 부지사는 2억 5천만 원이 넘는 불법 뇌물, 3억 3천만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800만 달러, 약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측이 특검법을 발의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방해 특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면, 이 이화영 특검 부분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일종의 준비된 답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왜 어저께와 같은 장면이 나왔느냐?
현장 기자들이 질문을 김건희 이화영 특검에 집중해서 한 겁니다. 제가 제목을 그 김건희 소환에 대한 이면이라고 했습니다. 이면. 만약에 어제 김정숙 여사 뭐 국고 손실 부분 이것도 고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혜경 뭐 기부 행위나 아니면 뭐 법화 의혹 뭐 이런 부분에 관한 질문을 현장 기자들이 했다. 답변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똑같이 나왔을 것이죠. 아마 성역도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똑같은 답변이 나왔을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현장 기자들이 이제 늘 질문을 당장 코앞에 닥친 현안을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아, 김건희 소환 시사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만약에 질문을 했다고 할 경우에도 똑같은. 근데 김정숙 여사의 소환 문제는 아직 현안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검찰은 3김 여사를 모두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김정숙, 김혜경 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진전 속도는 조금씩 다르죠. 그러나 원칙은 늘 똑같은 걸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물어보면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건 늘 똑같을 걸 겁니다. 근데 이런 걸 한번 보시죠. 근데 이게 꼭 예외 특혜 성역이 김건희 여사한테만 해당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왜 지금 임기 100일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 임기가 끝나죠. 막바지에 이렇게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어찌 보면 수사의 피치를 올리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해서 저도 주변에 이렇게 좀 취재를 해봤는데 본인 그 취임하기 전부터 했던 수사들이죠. 이게 대부분. 김건희 여사 수사 빼고서는. 물론 주가 조작 의혹은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본인 임기 내에 마무리하고 다음 검찰총장한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마무리하고 가겠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는 될 수 있으면 조사 없이 마무리하고 그거 어차피 처벌도 못하는 거 아니야, 청탁금지법. 요즘 보니까 그 얘기 나왔던데 이제 이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그 김창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제기했더니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그 조모 과장이라는 대통령실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이 국가보훈부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다. 근데 그거 성사 안 됐다. 그거 아닙니까? 그 녹취를 어저께 공개를 했던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걸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다. 근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반대한다. 그걸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걸 돌파하겠다는 뜻은 김정숙, 김혜경 여기도 역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김 여사를 국민 눈높이에서 비슷한 수준에 놓고서 같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소환을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는 아마 거의 강제 소환도 가능하게 될 거라. 이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이원석 검찰총장은 왜 이러냐? 누구 일부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과 무슨 내통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검찰주의자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검찰의 신뢰가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상당한 책임이 현재의 검찰 지휘부에 있죠. 물론 근원적으로 따지면 과거부터의 검찰 지휘부에 있을 겁니다. 이게 신뢰가 하루아침에 쌓이고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데의 책임을 다 떠안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으로서는 이번에 이것이 검찰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또다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경우 검찰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국면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 신뢰 회복 조치를 지금 임기가 이제 뭐 10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시점에 해놓고 가겠다. 그래서 후배 검사들 우리 좀 과거보다 가슴 펴고 나 이렇게 검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본인이 병풍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결심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하고 내통하거나 뭐 이재명 대표를 봐주려고? 아니죠. 반수는 없다니까요. 그럼 왜 진작에 그러지 이번에 그러느냐? 그거는 이제 권력과의 관계,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서로 뭐 밀고 당기던 그런 지점이 있었죠. 그게 바로 올 초 인사,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검찰 인사, 뭐 이런 겁니다. 검찰총장이 대통령, 자기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예외도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결과적으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중간 단계를 보면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사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9년 9월 6일인가요? 정경심 교수 황급하게 기소할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만나서 그 문제를 협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협의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됐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을 이긴 셈이 됐지만 자, 대통령을 이기는 검찰총장이라는 거는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밀고 당기기, 검찰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 뭐 그런 것들은 그동안에 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검찰주의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거는 검찰이 여기서 더 밀려가지고서는 더 이상 신뢰 회복이 어렵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얘기한 거고 이건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한 거고 기자들이 질문 안 한 김정숙, 김혜경 여사의 문제도 역시 똑같이 이번에 아마 마무리하고 본인의 임기를 마치겠다. 저는 이런 의지, 그러니까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은 부분, 질문한 부분에는 김건희 여사의 그 예외 없다 부분이 있는 거고 질문 안 한 이쪽 부분에도 역시 예외 없다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